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2021년 첫 번째 키스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사는 최근 마켓 FAQ, 웹캐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과 소통하고 더 나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 키스 팟캐스트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하였으며 금일 첫 번째 팟캐스트에서는 지난 12월 발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스페셜 리포트와 관련하여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질문에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훈 연구위원, 우선 인사 부탁드리고 키스 팟캐스트의 첫 번째 스피커가 되신 소감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신용평가의 전지훈입니다. 우선 이렇게 온라인 팟캐스트를 통해서 투자자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평가 시장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도해보는 플랫폼에 첫 번째 타자로 나서게 되어 조금은 긴장되기도 하지만 아무쪼록 본 콘텐츠가 이용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포트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두 편의 스페셜 리포트를 2019년 3월 발간한 데 이어 작년 말에도 리포트를 업데이트 하셨는데 이 리포트들을 작성하게 되신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저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금까지 총 3편의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2019년의 리포트 2편은 2018년 8월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함에 따라 그동안 공정거래법이 기업 및 그룹에 미친 영향과 개정안으로 초래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상당 기간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지난 2020년 12월에 통과되었는데요. 처음 개정안이 나왔을 때에서 시간이 조금 지난 점을 감안하여 지난 리포트의 내용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최근 변화를 업데이트한 세 번째 리포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그 영향이 리포트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그럼 개정안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우선 공정거래법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지난 1981년 제정되었습니다. 동법률은 크게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법률 전반부에서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후반부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법의 특성상 국내 대기업 집단, 즉 그룹의 지배구조나 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조항 중에서 특히 그룹의 지배 및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만을 유형별로 추출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지주회사 행위 제한, 상호 출자 및 순환 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내부 거래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대기업 집단의 소유 구조 및 사업 구조상 제한되는 항목을 규정함으로써 그룹의 구조 개편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분 취득이나 매각, M&A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기업의 신용도가 영향을 받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각 유형별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과 주요 사례는 2019년에 발표한 공정거래법 리포트 파트 1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신용평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주회사 행위 제한부터 내부 거래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이니 그룹으로서는 지배구조부터 사업 개편까지 전 부분에 걸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 중 어떤 부분들이 지난 12월 개정된 건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를 규율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은 지난 12월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는데요. 이는 과거 여러 번 이루어졌던 부분 개정과는 달리 법 제정 후 4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전면 개정으로 법률 내 다양한 부분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 내용의 개정으로 그룹의 지배 및 사업 구조 또한 영향이 불가피해졌는데요. 개정 법률에서 중요한 부분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요건 강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요건 강화의 경우 신규로 설립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다수의 그룹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거나 또 증관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룹의 경우 앞으로 지분 취득을 위한 재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관련된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의 경우 법 시행 후 새로 지정되는 기업 집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순환출자 구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미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현대차그룹과 같은 경우에는 빠지게 되어 그 영향이 제한적이고요.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의 경우 해당 법인이 지분율이 적거나 유예기간이 길어 실질적으로 그룹의 지배력이 영향을 받는 사례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의 경우 그 대상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된 그룹의 지배 및 사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본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 중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요건 강화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다 해도 많은 경우 신규에 대해서만 적용되거나 유예 기간이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사역 편취 규제 대상 확대가 근본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겠네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사익편취 규제는 공정거래법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총수일가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거래의 경우 부당성에 대한 입증 없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2013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규제를 만들 당시에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직접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모든 국내 계열 회사로 대상이 확대되어 총수일가 지분이 20에서 30% 사이인 상장사가 추가되었으며 이들 국내 계열사가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국내 자회사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기준으로 210개였던 대상 회사가 598개까지 늘어난 것이 사익편취 규제 개정의 핵심입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 중 598개. 숫자만 들으면 이 회사들이 전부 규제 및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하면 재계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기업들이 전부 제재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익편취 규제 조항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상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 조건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동시에 거래 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요. 또 보시는 표 네 번째 줄에 있는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즉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수일가가 20% 이상 보유하거나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룹이 반드시 지분을 요건 이하로 낮추거나 사업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수직 계열화, 또 공장이나 연구시설 등의 구축과 같은 거래는 규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제재 대상이 아니라니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특히 유의해서 보아야 할 업종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사실 법에서 특정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금지 행위 또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가장 중요하겠지만 과거 그 공정위에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물류나 SI, 광고, 부동산 개발과 같은 업종의 경우 대기업 집단이 꼭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비춰볼 때 해당 업종의 경우 정상 가격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효율성이나 보안성, 긴급성 등을 인정받지 못하여 규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개정안 발표 이후 사업 및 지배 구조가 개편된 기업 중에서는 해당 업종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네, 물류, SI, 광고, 부동산 개발. 기존에도 지배 구조가 개편되었었고 향후에도 가능성이 높겠네요. 저도 꼭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업권이 핵심 영향권에 있는지에 이어서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근본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응하여 어떤 종류의 구조 개편이 향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2018년에 법 개정이 예고된 이후 각 그룹들은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를 개편해 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촉발되는 대규모 개편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핀포인트 성격의 지분 변화나 사업 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익 편취 규제 변화로 상당수가 포함된 그룹 지주회사의 자회사, 그 중에서도 내부 거래 비중이 큰 회사가 변화 가능성에 노출돼 있고요. 또 다른 개정 사항인 지주회사 요건 강화로 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또는 중간 지주회사 설립을 앞두고 있는 그룹들도 변화의 가능성이 큽니다. 구조 개편의 종류로는 그룹 외부로의 지분 매각이나 분할 또는 합병을 통한 사업 편입, 계열사 간 지분 교환이나 외부 투자자와의 TRS 계약과 같은 형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정거래법 대응해서 구조 개편을 한 사례도 있을 것 같고, 예, 아니면 최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으면 예, 그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그룹사 중에서는 LG와 SK그룹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선제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LG 상사와 LG 하우시스의 계열 분리의 경우 공정거래법 개정 그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는 올해 2021년 12월부터는 지주회사 설립 시 요구되는 지분의 하한이 10%포인트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에 나섰을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간지주 회사 설립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SK텔레콤의 경우에도 법 시행 이전에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평사가 가장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구조 개편들이 신용 등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그 그룹의 구조 개편은 결국 사업 구조의 변화로 회사의 사업 안정성이나 수익 기반에 영향을 미쳐서 사업 위험의 변화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익 창출력의 증감이나 지분 거래 등에 따른 현금 유출입, 기업 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재무 구조 변동으로 재무 위험의 변화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용 등급의 구성 요소 중 자체 신용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또는 이제 그룹 소유 구조의 변화로 특정 업체의 그룹 내 위상이 변화하거나 지원 주체가 변경될 경우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업의 지배 구조가 변화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신용 등급의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는 업체일수록 등급 변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연결을 하면 결국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와 연관된 회사, 그중 상당 부분은 그룹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구성돼 있죠. 특히 이 중에서 수직 계열화와 관련이 없는 내부 거래의 비중이 크고 또 신용 등급의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이 반영돼 있는 회사일 경우 향후 신용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룹 핵심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내부 거래 비중이 크고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는 게 좋다. 예, 저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시장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첫 번째 키스 팟캐스트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금일 컨텐츠가 시장 참여자분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법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 혹은 키스 팟캐스트 주제 제안 모두 환영하오니 한신평 ISC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지훈 위원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